자, 지난주에 저희가 레전설을 시작했는데 일단 그 전에 코로나19로 취소되거나 연기, 중단된 경기들을 업데이트해보는 시간부터 가져볼까요? 네, 잡스의 본분을 일단 먼저 일단 다 하겠는데요. 한 주 사이에 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 리그가 중단됐다, 뭐 연기됐다, 취소됐다 이런 얘기는 사실 그렇게 새로운 소식은 아니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일본이 이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긴급 사태를 선포하면서 이 일본 프로야구가 6월 이후로 개막 일정을 늦춘다는 그런 보도도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지난 한 주간에 있었던 이 취소, 중단됐던 이 대회들 중에서도 의미를 짚어볼 만한 그런 대회들이 좀 있었어요. 그 대회들 위주로 소식을 좀 정리를 해드릴까 싶습니다. 자, 일단은 테니스 메이저 대회인 윈블던. 야, 이 윈블던도 연기마저도 아니고 취소를 결정했어요. 네, 윈블던 테니스 대회가 1877년에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역사가 143년이 된 아주 전통 있는 대회죠. 그동안에 1차 세계대전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때문에 두 차례 기간에 그러니까 장기간 열리지 않았던 적은 있었습니다만은 이렇게 질병 전염병 문제 때문에 이렇게 대회가 취소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고요. 1945년 이후에 75년 만에 대회 취소였습니다. 사실 이 대회에 앞서서 프랑스 오픈이 원래 5월, 6월에 예정이 돼 있던 게 이 대회는 9월로 연기가 됐거든요. 그런데 윈블던 대회가 아예 취소가 된 것은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이 천연잔디에서 사실 이 대회가 열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코트의 특성이 반영된 그런 결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실 6월 말 대회 개최에 맞춰서 이 잔디 관리를 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6월 말이 아니라 그 뒤에 뭐 가을이나 겨울에 열리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그런 잔디 상태도 좀 여러 가지로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대회를 여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이제 취소를 결정을 했고 이렇게 되면서 취소 결정이 나고 나서 뭐 로저 페더러라든가 뭐 세리나 윌리엄스라든가 뭐 시모나 할레프 이런 여러 테니스 스타들이 좀 많은 충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아, 정말 그 연기 취소와 함께 많이 전해드리는 단어 중에 하나가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하게 되는데 골프 메이저 대회인 디오픈 단신으로도 전해드렸지만 취소가 됐네요. 네, 뭐 디오픈, 뭐 브리티시 오픈 이렇게 또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이 대회는 윈블던보다 사실 더 오래된 대회입니다. 그래요? 1861년에 시작된 대회고요. 그런데 이 대회도 8월에 예정이 됐다가 결국은 오늘 새벽에 우리 시간에 이제 대회 취소를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디오픈 역시 1945년 이후에 75년 만에 대회를 열지 못하게 됐고요. 디오픈 외에도 다른 세 개의 골프 메이저 대회들이 모두 연기가 됐습니다. 뭐 아까 단신에서도 소개해드렸지만 마스터스 대회가 11월에 열리게 됐고요. 또 5월 PGA 챔피언십이 8월에 또 그리고 6월 US 오픈이 9월에 치러질 예정입니다. 그중에서도 정말 이름값 있는 누구나 들으면 알만한 윈블던 디오픈이 취소된 건 상황이 참 엄중하다를 느낄 수 있는 단면인 것 같아요. 지금 영국 내 상황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죠. 지금 코로나19 확진자 수만 해도 어제 기준으로 5만 1천여 명 그리고 사망자 수도 5,373명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나 이 보리스 존슨 이 영국 총리가 코로나19에 감염돼서 지금 상태가 나빠져서 집중 치료를 받고 있다. 이런 보도도 현재 지금 나온 상황입니다. 기본적으로 윈블던이라든가 디오픈이라든가 좀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대회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대회할 때마다 10,000명이 아니라 수십만 명이 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염병이 돌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대회를 치르는 것은 사실 좀 힘든 일이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전쟁 외에 다른 요인으로 취소된 게 처음이라는 것은 그만큼 현재 영국 내에서 코로나19 상황에 대해서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 뭐 이렇게 좀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미국도 직격탄을 맞아서 얼마 전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프로스포츠 단체장들이랑 회의를 했다는 소식도 있더라고요. 네, 지난 5일이었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프로스포츠 단체장들과 화상회의를 했습니다. 뭐 개별적으로 대통령이 뭐 NBA 커미셔너를 만난다든가 뭐 MLB 커미셔너랑 만난다든가 이런 경우들은 있지만은 이렇게 모든 프로스포츠 단체장들과 함께 회의를 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유례 없는 일이었거든요. 현재 미국 프로스포츠가 모두 중단이 되면서 여기에 대한 어떤 경제적인 손실이 리그 하나만 해도 1조 원이 넘는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 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8월에는 스포츠가 다시 열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의 상황 관리를 하면서
8월쯤이면은 좀 좋아지면서 프로스포츠도 다시 재개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드러낸 건데 미국 내 현재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많죠. 또 스포츠 스타들 중에서도 이렇게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 8월에 재개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하겠습니다. 게다가 미국 올림픽위원회는 도쿄올림픽이 연기되면서 상당한 타격을 입었다고 하네요. 네, 미국 하면은 올림픽에서 1등하는 나라, 뭐 스포츠 최강국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미국 올림픽위원회가 이 코로나19 때문에 아주 재정적인 타격을 크게 입을 것 같습니다. 올림픽마다 받는 중계권료가 2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해요. 이 미국 올림픽위원회가 우리 돈으로 약 2,400억 원이나 되는 돈인데 이게 지금 이 미국 올림픽위원회 전체 재정의 4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이 금액을 이번에 도쿄올림픽이 1년 미뤄지면서 올해 못 받게 되니까 곧바로 이게 타격을 입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됐고 당장 영향을 받는 곳도 하나둘씩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사이클 연맹 같은 경우에도 직원 28명을 일시 해고 또는 아예 해고를 하는 조치를 취했고요. 미국 조종연맹 같은 경우에도 직원을 3분의 1 정도를 감원을 했다고 합니다. 종사자들 이 어떤 이런 문제가 있는 상황인데 더 나아가서 선수들의 생계마저 위협하는 그런 좀 상황까지 나아가고 있어서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자, 갈수록 이렇게 부정적인 소식만 전해드릴 수밖에 없어서 저희도 같이 안타까운 마음인데요. 도쿄올림픽을 1년 연기하기로 한 뒤에 각 종목 단체들도 분주하게 후속 작업과 대책을 내놓고 있죠. 네, 도쿄올림픽 후속 대책과 관련해서 지난주에 있었던 소식 중에서는 이 소식이 많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국제축구연맹 FIFA가 실무회의를 통해서 의미 있는 결정을 하나 내렸죠. 1997년생 그러니까 만 23세 이하 선수들이 내년이 되면은 24세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연령 초과라는 악재를 만난 상황이었고 이것 때문에 영향을 받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FIFA가 이 선수들 그러니까 1997년생 선수들도 내년 도쿄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도록 자격 유지를 결정을 했습니다. 김학범 감독이 이끄는 우리 올림픽 축구대표팀 입장에서도 연초에 그 아시아 챔피언십 대회 있었죠. 그 대회에 11명의 이 97년생 선수들이 또 좋은 활약을 펼쳤는데 아주 또 우리 입장에서는 기분 좋은 소식이었고 김학범 감독도 어제 기쁘다는 또 그런 반응을 함께 보였죠. 또 97년생 선수들이 아마 가장 요즘 들어 웃을 일이 아니었을까 그렇죠. 싶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이래저래 악화되는 만큼 선수들 사이에 스테이 앳홈 챌린지 캠페인이 엄청 다양해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요즘 SNS 보다가 참 이 기상천외한 아이디어들이 참 많아졌다. 뭐 이렇게 많이 느끼게 되는데요. 집안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놀이 문화로 이 코로나19를 한번 넘어보자. 뭐 그런 의미에서 스테이 앳홈 챌린지 캠페인이 이어지고 있죠. 뭐 제가 지난 시간에 공 리프팅하면서 손 씻고 하는 뭐 그런 어떤 축구 스타들이 많아지고 있다. 뭐 이런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그 뒤에는 뭐 종류가 더 다양해진 것 같더라고요. 그 제가 그 김종현 아나운서가 그 진행하는 스포츠 뉴스 마지막 부분에 이 특이한 걸 좀 많이 봤는데 그렇죠. 가장 신기했던 게 그 비치발리볼 선수들하고 그 개 한 마리가 같이 배구하는 모습. 그 비치발리볼 선수의 반려견인데 토스를 기가 막히게 올리더라고요. 그 영상을 한번 보시게 되면 아마 깜짝 놀랄 겁니다. 네, 정말 재미있게 봤고요. 또 다른 데서 본 것 중에서는 그 요르단 탁구 대표팀 선수들이 부엌에서 이 탁구 연습을 하는데 거의 뭐 일반 그 훈련하는 거하고 별반 다를 바가 없더라고요. 뭐 그냥 식탁에서 탁구를 하는데 굉장히 그 랠리가 길게 이어졌고 뭐 라파엘 나달 선수가 또 좁은 데서 이렇게 테니스하는 모습 뭐 그런 것도 봤는데요. 참 지금쯤이면은 선수들하고 관중들하고 호흡하고 막 환호하고 이런 모습들 참 많이 볼 때잖아요. 그런데 2달 정도 이 코로나19 상황이 계속 지속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참 많이 그리워집니다. 네,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그 라파엘 나달 선수가 집에서 테니스 하는 게 뭐 소파 놓고 가족으로 추정되는 어떤 여성분과 했는데 패배를 했습니다. 네, 맞아요. 네. 좀 신기했습니다. 네, 저도. 네. 자, 코로나19와 관련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스포츠의 전설들을 추억하는 시간 레전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뭐 박세리 선수 이야기 시작하려고 했는데 끝난 것 같아요. 그렇죠. 뭐 공동묘지 훈련을 했던 게 사실이 아니다. 이야기까지 하고 말았는데 거기서 조금 더 제가 첨언을 해드리자면은 나머지 뭐 이런 박세리 선수와 관련한 훈련에 대한 스토리들이 썰이 많아요. 뭐 하루에 12시간 이상 훈련했다. 뭐 한겨울에 모래사장에서 벙커샷 훈련을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건 사실들입니다. 네, 그만큼 박세리 선수가 훈련을 정말 열심히 했다는 거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 공동묘지 훈련이 한동안 계속 이렇게 회자가 됐다는 것은 그만큼 박세리 선수가 참 열심히 선수 생활을 했다. 또 다른 어떤 이 상징과 같은 그런 키워드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저도 지난주까지는 진짜인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박세리 선수가 근데 국민적인 스타로 떠오른 게 맨발 투혼 1998년 US 여자 오픈이었지만 그 전에 어떤 과정을 겪어서 올라왔는지 이건 모르는 부분이 사실 더 많은 것 같아요. 우선 이걸 하나 소개하고 가야 할 것 같은데요. 이 박세리라는 이름의 뜻이 그러니까 친할머니가 지어준 이름이라고 해요. 이게 세상을 빛내리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순 우리말 한글 이름이고요. 말 그대로 이름 뜻대로 됐죠. 네, 세상을 빛낸 그런 사람이 됐고요. 원래는 박세리 선수가 초등학교 때 육상을 했다고 합니다. 뭐 육상을 특정해서 어느 종목을 막 이렇게 잘했다 뭐 이렇다기보다는 여러 종목을 두루 이렇게 잘했다는 선수로 알려져 있는데 그러면서 소년처전에서도 우승을 했다고 하고요. 그러다가 중학교 1학년 때 골프를 제대로 처음 시작을 해서 중3 때 이미 국내 프로 대회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네, 중3 때 우승을 했다는 것은 네, 국내 프로 투어 대회에서 그리고 아마추어 때 1995년도에 4승 그리고 1996년도에 프로테스트를 통과하고 나서 3주 연속 우승. 지금은 사실 거의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인데 이런 전설 같은 기록들을 막 써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이 원래는 그 국내 무대를 뛰고 나서 미국으로 가기 전에 일본에 가려고 했는데 본인이 이제 개인적으로 1996년 10월에 한 국제 대회에 나가고 나서 이때 3등을 했습니다. 3등하고 나서 그때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갈 곳은 미국이다. 메이저 우승을 하러 가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그 다음 해였던 1997년 1월에 미국으로 갔고 거기서 이제 퀄리파잉 스쿨을 통과하고 나서 LPGA 투어에 데뷔를 했는데 만약에 이때 미국이 아닌 일본을 갔다면 물론 가서 성공을 할 수는 있었겠죠. 하지만은 이런 또 다른 어떤 전설들이 쓰여졌을지는 조금 또 다른 얘기가 되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기도 좋았던 게 딱 이제 박세리 선수가 LPGA에 입성한 1998년이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사회적으로 좀 힘든 상황이었잖아요. 그랬죠. 뭐 그때 IMF 외환 위기를 겪었던 시기였었죠. 그때 뭐 물론 박세리 선수도 미국에서 부딪히면서 보이지 않는 그런 편견들과도 맞서 싸우고 있었는데 그래도 그렇게 편견들을 이기면서 LPGA에 가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야구에 박찬호가 있으면 또 골프에 박세리가 있다. 우리나라의 국보다, 보물이다. 뭐 이런 말들을 참 당시에 많이 했던 그런 시절이 딱 떠올려집니다. 그때 딱 그 해 US 여자 오픈에서 우승한 거죠? 네, 그렇죠. 1998년 7월에 우승을 했고요. 그 전달에 또 이 맥도날드 LPGA 챔피언십이라는 메이저 대회에서 우승을 했었어요. 이때가 딱 박세리 선수가 LPGA 데뷔하고 나서 넉 달 만에 우승이었고요. 그렇게 하고 나서 곧장 또 US 여자 오픈에서 우승을 하니까 두 개 메이저 대회 연속 우승을 신인으로서는 그때 처음으로 박세리 선수가 이뤄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미국 언론 보도를 제가 좀 찾아봤는데 뭐 타이거 우즈의 마스터스 우승에 비유하기도 했고요. 미국에서 일생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선수다. 이런 반응까지 나왔습니다. 뭐 미국에서 이런 반응이 나왔다면은 뭐 이 정도면 말 다 했죠. 그러네요. 네. 자, 골프 전설 박세리 선수의 전성기는 이때부터 시작입니다. 그 US 여자 오픈 뒷이야기도 궁금한데요. 잠시 쉬었다 와서 나눠보겠습니다. 국내 유일 스포츠 매거진 라디오 김종현의 스포츠.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분명히 박세리의 날이었습니다.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큰 기쁨과 용기를 준 박세리는 분명 이 시대의 영웅이었습니다. 오늘 박세리의 US 여자 오픈 대회 석권은 연장의 재연장전까지 가는 대접전 끝에 거둔 것이었기 때문에 더욱 값지고 감동적이었습니다. 먼저 박세리의 우승 소식 미국 현지에서 오광준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스무 살의 신인 박세리 선수가 LPGA 선수권대회 우승에 이어 US 오픈 대회 정상까지 정복하는 대기록이 세워진 것입니다. 부시 전 미국 대통령까지 참석한 시상식에서도 감동은 이어졌습니다. I'm really happy that this play is really awesome. 명예의 우승컵과 함께 $27만 6천 달러의 상금도 주어졌습니다.
박 선수와 접전을 벌였던 추하시리폰 선수도 후회 없는 승부였다고 말했습니다. 5시간에 가까이 이어진 오늘 경기는 한마디로 긴장의 연속이자 정신력의 승부였습니다. 특히 18홀 경기는 박세리 선수의 프로 정신을 보여준 드라마였습니다. 티샷 볼이 분명 해저드에 빠졌지만 박 선수는 포기하지 않고 신발을 벗고 물에 들어가 두 번째 샷을 날려 위기를 넘겼습니다. 골프는 장갑 벗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정말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도록 한 게 정말. 오늘 경기장에는 8천여 명의 관중이 몰려 메이저 골프 대회 2관왕의 장한 모습을 관전했습니다. 네, 방금 들으신 내용이 당시 KBS 9시 뉴스에서 전한 박세리 선수 우승 소식 그 내용이거든요. 네. 앵커멘트의 마지막 맨발 투혼 상황이 어느 정도는 나와 있네요. 네, 당시 상황 조금 더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요. 지금은 이게 만약에 4라운드 공동 선두면은 바로 서든데스 연장으로 들어갑니다. 네. 그런데 당시에 이 박세리 선수와 함께 경쟁을 했던 이 제니 추아시리폰이라는 선수가 있거든요. 이 선수가 둘이서 4라운드 공동 선두로 끝난 다음에 연장 라운드라는 걸 따로 치렀습니다. 그래서 18개 홀을 다 도는 1대1 승부가 펼쳐졌고요. 근데 여기서 박세리 선수가 원래 좀 네타차까지 뒤지고 있다가 이걸 따라잡고 그러고 나서 이제 맨발의 투혼 명장면이 마지막 18번 홀에 나왔는데 이게 처음에 티샷한 공이 그 물 빠지기 전에 턱에 걸려 있었습니다. 예. 그것을 이제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박세리 선수가 물에 들어가는 그런 전략을 선택을 했고 이 공을 결국 극적으로 끄집어내면서 여기서 파세이브를 한 다음에 결국은 18홀 연장 라운드에서도 이걸 또 계속해서 승부를 끌고 갈 수가 있었죠. 그러면서 서든데스로 또 2홀을 더 치렀고 연장 두 번째 홀에서 홀 약 한 5m 거리에서 버디 퍼트를 극적으로 성공을 시키면서 역사적인 우승을 거뒀는데 이렇게 물에 들어간 이 맨발 투혼 상황이 없었다면은 박세리 선수의 우승 장면은 결코 나올 수 없었던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때문에 지금까지도 아주 강렬한 인상으로 남아있는 이 맨발의 투혼이었습니다. 네, 당시에 양말 벗은 후에 그 하얀 발이 드러났고 그 위에가 바로 이렇게 검게 그을린 피부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더 큰 감동을 줬다고 하더라고요. 네, 원래 이 골퍼들이 따가운 햇볕 아래에서 경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 피부가 노출된 부분 같은 경우에는 검게 그을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 골퍼들 같은 경우에는 뭐 하이힐 신거나 그러면은 이 발목 아래 부분, 이 발이 유독 흰 것을 좀 많이 보게 되거든요. 양말 신은 것처럼. 그렇죠. 예. 네, 그만큼 그게 또 선수들이 얼마만큼 노력했나, 뭐 약간 그런 거에 또 상징과 같기도 하고요. 그 모습이 그래서 박세리 선수의 하나의 상징처럼 돼서 지금까지도 기억에 남는 그런 장면이 됐죠. 이게 제가 기억하기에는 그 다음에 바로 공중파 방송에서 애국가 영상에 이 박세리 선수의 이 맨발 투혼 장면이 하이라이트로 중간에 나오면서 몇 년 동안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뭐 지난번에 제가 이 시간에 소개해드렸던 공익 광고도 마찬가지였고 이렇게 난관을 극복하고 이겨낸 장면으로 이 박세리 선수의 맨발이 자주 지금까지도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네, 박세리 선수가 이렇게 US 여자 오픈을 계기로 세계적인 선수 반열에 올랐는데 그 뒤로도 한참을 정상의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뭐 박세리 선수가 98년도에 이렇게 메이저 대회 2승이 한 게 사실상 전설의 시작이었고요. 이때 한 해에만 박세리 선수가 LPGA 투어 4승을 거뒀습니다. 그러면서 신인상을 받았고요. 그러면서 LPGA 통산 25승을 거뒀고 그중에서 메이저 대회 5승을 거두면서 아시아 선수로는 당연히 LPGA 최다승을 거뒀고요. 그리고 2007년에 명예전당에 공식적으로 헌액이 됐습니다. 뭐 LPGA 메이저 대회 우승, 뭐 신인상, 명예전당까지. 사실 박세리 선수가 미국 진출을 하면서 처음에 메이저 대회 우승 그리고 명예전당까지 가는 게 본인의 목표라고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것을 다 이룬 거니까 뭐 말 그대로 꿈을 이뤘다. 네. 뭐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당시에 박세리 선수에 대한 관심이 워낙 크다 보니까 경쟁자들에 대한 그런 관심, 주목도 따라왔던 것 같아요. 네, 뭐 박찬호 선수한테 라울 몬데시, 뭐 게리 셰필드, 네. 이렇게 갑자기 제가 소환을 하게 되는데 박지성 선수한테는 뭐 파트리스 에브라, 웨인 누니 이런 선수들 떠올려지죠. 박세리 선수는 또 개인 종목이기 때문에 뭐 어떤 동료라기보다는 좀 경쟁자들, 그런 어떤 관심들이 많았는데 가장 뭐 많은 분들이 떠올리는 그 골퍼
나오라고 한다면 이 스웨덴의 아니카 소렌스탄. 이 선수는 LPGA 통산 72승을 거둔 전설이죠. 네. 뭐 우리나라에서는 이 스웨덴에서 그 유명한 그룹이죠. 그 아바 다음으로 한국에서 유명하다. 이 예. 올드한 골프 팬들의 어떤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호주의 카리엡 선수. 이 선수는 통산 41승을 거뒀는데 박세리 선수보다가 3살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선수는 현역으로 뛰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의 줄리 잉스터, 뭐 잉글랜드의 로라 데이비스, 뭐 이런 선수들도 말 그대로 이 박세리 선수와 경쟁을 하면서 지금은 추억의 이름으로 거론이 되는 여자 골퍼들입니다. 자, 미국 무대에서 데뷔하고 매년 승승장구하던 박세리 선수에게도 위기라든가 슬럼프가 분명히 있긴 있었겠죠. 네, 2005년에 박세리 선수가 한 1년 정도 슬럼프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손가락 부상 때문에 12개 대회 만에 시즌을 접었고요. 본인이 워낙 완벽하게 이제 선수 생활을 완벽주의자처럼 해왔고, 그래서 슬럼프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근데 한동안은 이 슬럼프 때는 티박스에 서는데 내가 여기 왜 서 있나, 약간 그런 느낌까지 들었을 정도로 상당히 힘들었다고 하는데, 그렇지만은 그 뒤에 스스로 마음을 내려놓고 기대치도 확 낮췄다고 하고요. 그러고 나서 2006년에 2년 1개월 만에 우승을 차지를 했는데, 이게 또 개인적으로 의미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본인이 커리어에서 첫 번째 우승을 했던 맥도날드 LPGA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했고요. 그것도 연장해서 아까 제가 경쟁자로 얘기했던 카리엡 선수를 연장해서 이기고 우승했습니다. 이런 스토리 하나하나가 참 극적인 요소가 많은 선수인데, 이렇게 슬럼프에서 탈출하게 된 과정이라든가 이런 뭐 대회 뭐 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 보면 이 정도면은 정말 박세리 선수가 여러 가지로 이 드라마틱한 어떤 그런 인생을 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많은 힘든 시기도 있었지만 박세리 선수가 그 세계적인 골프 선수로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 혹은 원동력이라고 한다면 김지한 기자는 어떤 거를 꼽으실 건가요? 일단 기본적으로 박세리 선수가 남들과의 경쟁에서 나는 지기 싫어, 약간 이런 어떤 독한 승부욕, 이게 굉장히 큰 어떤 박세리 선수의 성과를 만든 원동력이 됐다고 보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 미국 문화에 녹아들려고 하는 그런 어떤 적극성, 이런 부분도 저는 좀 박세리 선수가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박세리 선수가 영어를 참 잘하거든요. 예. 이 작년에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도 막힘없이 영어로 대화를 해서 또 화제가 됐는데, 처음에 이 미국 가서 언어 문제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틈틈이 영어 공부를 했고 또 우승을 너무 자주 하니까 그 기자회견장, 그렇죠. 기자회견장에서 일부러라도 영어를 많이 썼다고 해요. 그러면서 본인이 스스로 많이 늘었다고 하고요. 뭐 이런 여러 가지 모든 부분들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단순한 진리겠지만 역시 노력이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요즘 같은 시대의 박세리 선수의 도전이나 성공이 참 많은 것들을 시사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박세리 전설의 스토리, 뭐 코로나19로 많이 힘겨워하는 분들에게 분명 힘이 될 만한 스토리나 메시지가 정말 많고요. 뭐 국민적인 영웅으로 그렇게 거듭났던 그런 과정이라든가 뭐 그 당시 시대적인 상황, 여러 가지를 돌아보면은 첫 번째 성공을 거두고 나서 22년이 지났잖아요. 예. 지금도 대입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뭐 기본적으로 안 된다는 그런 어떤 편견을 이겨내고 전설까지 올라온 이 스토리 자체가 참 멋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박세리 선수 하면 멋있는 선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고 싶고요. 요번 레전설을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해보면 인생은 박세리처럼, 이렇게 좀 정리해보면 어떨지 싶네요. 네, 공동묘지는 사실이 아니지만 네. 그만큼 노력했던 레전설 첫 번째 선수 박세리 선수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주도 기대하겠습니다. 중앙일보 김지한 기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은 NBA 이야기 조선의 느바로 찾아오겠습니다. 유튜브 라이브로 실시간 함께할 수 있으니까 오후 8시 30분 잊지 마세요. 김종현의 스포츠.